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어린이가 나오는 유튜브, 즉 아동이 나오는 그 동영상, 특히 그 유튜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그 최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을 텐데 어떤 그 어린 아이가 출연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게 되게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가 많고 그다음에 특히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강남에 빌딩을 샀다는 기사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물론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되게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와 부럽다 좋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좀 이상하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수많은 유튜버 하는 사람이 아마 다 부러워할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그 먹방이라든지 뭔가 뷰티라든지 다른 방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상하게 왜 아이들이 나오는 유튜브에 대해서는 왜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그 의문이 있지만 이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는 이제 제 이제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동 노동에 대한 거, 두 번째가 이 재산, 이 돈에 대한 분배, 세 번째가 초상권이라든지 아이의 그 프라이버시권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아동 노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아동 노동 그러면 뭐 아동 학대 뭐 이런 거 연결을 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 생각하고 있는 영국, 미국도 잘 알고 보면 1800년도 초반에도 그 산업혁명 시기에 아동들, 어린이들을 이용해서 그 산업 현장에서 많이 했습니다. 광산에서 일하기도 하고, 뭐 총을 만들기도 하고, 수많은 일을 많이 했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 생각에는 미국이 뭐 선진으로 생각하지만, 미국도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린아이들 갖다가 많은 그 공장에서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다 이제 뭔가 법이 개선돼서 점점 발전이 됐고요. 물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동남아시아에서 보면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그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동이 만든 뭐 신발 같은 걸 사지 말자 뭐 이런 뭐 불매운동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거는 과거에 비해서 점점 이렇게 금지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유튜브에 나온 게 그럼 아동 노동이냐라고 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애기가 나와서 즐겁게 웃고 놀고 뭐 밥 먹고 이런 게 왜 아동 노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아이가 우리가 보통 그 ILO 국제노동기구라든지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15세 미만에 있는 경우는 만약에 근로라든지 노동을 하고 싶으면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이 법정 대리인 즉 부모 친권자라든지 이런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정해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튜브를 이제 보통 보면 뭐 초등학생 뭐 10살 11살 정도야 자기가 혼자 찍을 수 있겠지만 사실 뭐 4살 5살 되는 애기들이 자기가 스스로 유튜브를 찍어서 자기가 올린다는 것은 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누구냐면 부모가 찍어서 부모가 올리지 않는 이상은 사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노동법에서 기준하는 게 뭐냐면 만 15세 미만은 근로를 할 수 없지만 다만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문화예술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공연 같은 거 여러분이 아마 호두깎이 인형 이런 걸 발레 호두깎이 인형 보면 거기 어린 클라라가 나오기도 하고 뭐 빌리 엘리어트 보면 뭐 어린아이들 춤추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학생들이 공연을 하면 주 35시간 제한이 돼 있고 야간 근로 같은 걸 만약 하면 이 동의를 받아서 겨우겨우 하는 그 보장되는 그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핵심은 뭐냐면 법정 대리인하고 이 출연자하고 서로 관계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찍는 사람이 곧 주체가 되고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많이 그 아는 거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거 보면 어린아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어린아이 나와도 그걸 잘 보면 어린아이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카메라맨이 다 숨어 있습니다. 숨어서 찍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애들한테 촬영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지내는 걸 찍어주는 거라고 해서 이제 하고 특히 만약에 거기서 잘못된 행동이 나오면 이제 그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가서 뭐 고쳐주세요 어쩌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유튜버를 갖다가 어린이 유튜버를 하면 대부분은 부모가 하는 거고 부모가 하면 그 자식에 대해서 이 시청률이 올라가기 위해서 즉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출이 만약에 검열을 받는다고 하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제어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부모랑 자식 간의 관계고 특히 찍는 사람하고 이제 하는 사람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제작자랑 연출자랑 뭐 출연자랑 촬영 감독이 다 동일합니다. 다만 어린아이가 일종의 그 도구처럼 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14세 미만 같은 경우는 지적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에는 뭐 똑똑할 수도 있잖아 생각하지만 제가 보면은 뭐 대학생들도 어리버리한 학생이 되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중고등학생도 아닌 초등학생 그 이하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는
부모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부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가서 출연하는 경향이 있으면서 아무런 지적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인 상태에서 부모의 도구로서 이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에 대한 규제가 있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이런 규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아동 노동을 규정하더라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노동을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뭔가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규제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이제 EU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여기서는 이런 아동이 나온 유튜브를 규제하려고 이제 그 개선안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이제 현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럼 구글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냐? 그럼 구글은 가이드라인에서 그 만 14세 미만 그 어린이들은 스스로가 자체가 라이브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 규정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학대라든지 가학적인 행위가 있으면 신고하라라고 하지만 잘 보면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누가 가학적이고 학대라든지 이런 내용을 방송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유튜버는 가급적이면 이게 자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속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게 전 세계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고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율구제를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만들어지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서 보기 때문에 이건 만약 하려면 전 세계적인 같이 뭐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가 문제가 돈의 문제인데 사실 이제 이런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의 사실 뭐 대부분 뭐 저도 그렇지만 뭐 여기서 이제 광고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또 자극적인 컨텐츠를 올릴까라고 하는 거고 요새는 다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유튜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키즈 유튜브가 유명해지면 대부분의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아이도 저기 나온다면 우리 아이도 귀하고 착하다 내가 한번 찍어볼까 해서 수많은 사람이 다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다 한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점점 이런 일이 더 많이 벌어집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 생각에는 아동 노동, 아동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아동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부모의 욕심이 이거를 이용해서 점점 많아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자식이 번 돈이 사실은 부모의 돈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식들이 번 돈이 그대로 자식이 돈이 아니라 부모가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미성년자가 번 돈을 일정 기간을 기금에 신탁했다가 나중에 성년이 되면 그때 이제 부모에게 돈을 나눠주도록 하는 게 있지만 사실은 어린아이가 지금 번 돈은 거의 뭐든지 돈이 대부분 다 부모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처럼 우리들은 이제 법을 만들어서 자식이 번 돈을 어느 정도 지분을 갖다가 일정하게 보호를 해놓고 나중에 예금이라든지 뭐 신탁이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이상 그 부모가 모든 건 정권을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이런 법도 이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다시 세 번째인데 이게 뭐냐면 그 초상권과 댓글 이런 게 프라이버시 이런 게 문제인데 사실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유튜브를 하면 조심스러운 것 중 하나가 이 댓글 달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강의를 많이 하면 강의 게시판에 예전에 뭐 DC 인사이드라고 제 이름 치면 뭐 수많은 그 글이 나옵니다. 그럼 뭐 강의가 좋아요 이렇게 아니라 뭐 이상하다 어떻게 강의를 이렇게 못하냐 뭐 별별 수많은 댓글이 달리는데 그런 댓글을 보면 저도 그렇지만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근데 이거를 어른이 된 사람들도 보면은 댓글에 따라서 이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특히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을 보면 자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경우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어린아이들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한글을 모르니까 이 댓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또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해서 뭔가를 찍으니까 그냥 좋다 하고 칭찬해 주니까 그런 거 보다라고 하는 거지 자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만약 본다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해서 아마 그런 그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도 있고요. 둘째는 이제 초상권과 관련된 건데 이 초상권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 갖다가 방지하는 게 초상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 초상권이 약간 복잡한 게 있긴 하지만 자기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상권이 배포되는 건데 사실 이런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별거 아닌 것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터넷에 한번 사진이 올라가면 그거는 캡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사가 되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해결해도 모든 거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은 올라가기 전에 자기가 이 관리를 해서 자기 주적인 그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내 사진을 내가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사진을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 거꾸로 내 사진을 왜 올렸냐라고 해서 소송을 거는 사례도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 사진을 올려놓고 자식이 약간 커서 왜 내 사진을 마음대로 올렸냐 하는 게 있고 아주 예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사진관 같은데 지금 사진관이 거의 많지가 않지만 거기 보면 그 100일 사진, 돌 사진에 보면 아이가 그 뻘거벗고 찍은 사진을 막 올려놓은 게 되게 많았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거의 다 사라졌는데 이런 것처럼
어린아이의 동의 없이 사진을 올려놓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뭐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데 인스타 가면 애기들 사진을 많이 올리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이건 거의 되게 흉측한 일입니다. 왜냐면 왜 내 아이 사진을 마음대로 올려서,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 인스타에 가면 애기 사진을 사실 많이 올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 하고 이제 많이 올리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초상권이라든지 어린아이의 프라이버시, 인격권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법 내용으로는 키즈 유튜브를 갖다가 제어하거나 제한하거나 뭐 벌칙이나 하는 게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관련 규정도 없고, 우리 지금 만들어진 법이란 건 쉽게 보면 예전에 강제노동 뭐 이런 거에 대한 규제 예정의 내용이었지, 이런 내용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논의가 만들어져서 어린아이 유튜브, 특히 이제 뭐 초등학생도 잘 모르겠는데 특히 초등학교 가기 전 엄청나게 어린 애기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규제라든지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